안녕하세요. 승무원만 520명 여성 취업 면접 1위 강점 면접 가리키고 있는 조스플라이 사쌤입니다. 오늘은요, 실무 면접에서 임원 면접 가시는 분들, 최종 면접까지 가시는 분들 공통점, 뭐가 달라졌는지라는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올해 한국어 채용이 좀 많았는데 사실 실무에서 계속 떨어지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스플라잇이 승무원만 10년 넘게 가르치기도 했고 또 합격생이 520명 있다 보니까 합격생 데이터로 가장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바꿔야지 이 실무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지를 좀 합격생 데이터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영쌤, 지은쌤이랑 같이 이제 승무원 준비생분들과 호흡하면서 특히 그 중간에 저는 에어 포항 신입 승무원들 직접 교육도 했고요. 또 외항사 1차 면접관으로 활동하면서 실제로 어떤 분들을 뽑아가는지를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블로그에 굉장히 후기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좀 신랄한 후기들이 많은데 대한항공 시즌이다 보니까 직전에 6명 합격하셨던 분들의 후기를 좀 읽어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면접관들이 어떤 걸 물어보시고 좀 어떻게 합격하는지. 그래서 꼭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후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 이제 딱 실무 탈락하시다가 딱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면접을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메타인지를 발휘하는 쪽으로 딱 생각이 바뀌시면 실무로 딱 넘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면접관들이 답변 짧게 해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뭐 세 문장으로 해요, 네 문장으로 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면접을 보다 보면은 저희가 잘해야겠다, 이번에 꼭 붙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스스로 하는 답변만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면접을 좀 보고 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옆 지원자들이라든지 이 면접 이 흐름에 대한 공기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는데 면접관들이 이제 마지막 할 말을 이제 대한항공에서 시켰는데 그때 임원 면접에서 이분이 이제 임원 처음 가시는 분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실무 여러 번 떨어져 영상 붙어서 이제 임원을 가신 거죠. 근데 다 마지막 할 말이라고 하니까 임원이다 보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래서 다 길게 자기 어필을 엄청 많이 한 거죠. 근데 이 면접관들이 거의 마지막 조였고 되게 피곤해 하셨어요. 근데 이 시즌이 여름 시즌이었고 이제 복날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서 뭐라고 센스 있게 얘기했냐면 길게 얘기 안 하고 사실 며칠 전에 복날이었는데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삼계탕을 먹었다. 면접관님들께서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저희 면접을 봐주시느라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 면접관님들께서도 혹시나 삼계탕을 못 드셨으면 오늘만큼은 힘든 날이니까 삼계탕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센스 있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때 면접관님들께서 막 웃으시면서 복날이었는데 삼계탕 먹어야겠네요. 이렇게 웃으셨던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딱 붙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친구분이 실무도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 면접이 이제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거나 너무 할 말이 많거나 이번에 꼭 붙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좋지만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밖에 안 보여요. 근데 승무원은요, 전체 기내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너무 지금 이 면접장에 나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내가 이 전체적인 면접관이 원하는 이 면접장 자체 흐름, 면접관이 원하는 마음을, 심리를 읽고 있나.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비용이나 대한항공 빼고 다른 항공사는 1차를 대면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이런 것들이 승무원 일을 잘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일하면서 선배님들 눈치도 빨라, 승객분들 다른 사람들도 캐치 잘해. 당연히
뽑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딱 됐을 때 실무에서 딱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제 승무원이라는 꿈이 이제 승무원 준비생 분들을 제가 진짜 10년 넘게 보지만 이걸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진짜 이 직업이 너무 간절하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우리한테 엄청 큰 거죠. 그렇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승무원에 합격한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 근데 제가 실제로 코로나 전에부터 2013년도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면접의 큰 변화가 뭐냐면 진짜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승무원에서 오래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터디 같은 데 가셔서 그냥 뭐 피드백 듣고서 무조건적으로 따라 하거나 그다음에 이거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무분별하게 들으시면 어떤 게 생기냐면 자꾸 걸음망으로 이제 쳐내는 거죠. 내 답변도 쳐내고 표정도 쳐내고 그쵸? 그러면 회기라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매력도라든지 여러분들이 기내에서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이 확실해야지만 내가 서비스할 때 뭘 잘했는지, 내가 어떤 표정으로 고객을 응대했는지, 그때 어떤 좋은 피드백을 받았는지가 면접장에서 자유자재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검열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스터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게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준이 없는 이제 뭐 스터디 원들의 피드백도 너무 이제 간절하다 보니까 다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서비스 현장에서 뭘 제일 잘했고 어떤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 나는 어떤 키워드가 어울리고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조스도 2013년도, 14년도에는 합격생이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강점 면접을 하는 이유가 근영쌤, 지은쌤이랑 같이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어떻게 해야지 붙는지. 그러면서 친구들을 인터뷰해보면서 이 친구가 드러나는 표정, 그 다음에 이 친구만의 어떤 에피소드, 키워드를 잘 살리니까 합격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그래서 조스가 합격생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좀 억울한 부분은 저희가 한 반에 3명에서 5명까지 수업을 해요. 소수정예인데 저희가 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 자체가 퍼스널 티칭이고 한 분 한 분 퍼스널 티칭, 코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수강생이 많다 이런 오해가 있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아주 섬세하게 티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답변을 하실 때 이제 실무에서 계속 떨어지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토리만 막 쏟아내죠. 네, 저는 뭐 영화관에서 이런 걸 잘했고 저랬고 저는 올리브영에서 뭐 이랬고 저랬고 에피소드를 막 쏟아내시는데 그 에피소드가 면접관이 듣고 싶은 에피소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접관들은요, 특히 대한항공은 자기네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네, 이해하고 있는. 왜냐하면 대한항공은 대감집이에요. 그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훌륭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요. 그 철학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 매뉴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촘촘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잘 이해하고 우리를 리스펙할 수 있는 그 대감집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그쵸? 근데 내가 했던 에피소드를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에피소드 안에서 대한항공이 원하는 방향의 서비스를 이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이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세하게. 예를 들면 내가 올리브영에서 승객분들, 손님들에게 다가가 서비스를 했어. 그러면
저는 올리브영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세일 기간에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 상품을 추천드리고 손등에 발라드리면서 세일 상품을 세일즈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갔을 때 실제로 판매도 잘 됐고 저희가 목표한 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잘한 거는 맞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대한항공이 원하는 적극적인가요? 아니죠. 네, 아니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손님들께 먼저 막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손에 발라드리고 세일즈하고 이런 느낌의 서비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을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저는 올리브영에서 일을 할 때 세일 기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래서 이분들께 불편하시지 않게 다가가 찾으시는 물건이 어떤 건지 또 세일 기간이라서 좀 복잡하고 소란스럽습니다 라고 부담스럽지 않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다. 그래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원하시는 물건을 고르시고 또 궁금한 거를 해결할 수 있게끔 섬세하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어때요? 첫 번째가 대한항공 이해하고 있는 것 같나요? 두 번째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나요? 후자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한항공을 이해하고 회사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답변 속에서, 태도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스가 무조건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라 조스는 이렇게 섬세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대한항공 이해하는 답변이 맞는지, 대한항공의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추구하는지, 그게 내 사례에 잘 표현이 되고 있는지, 그냥 내 어필만 하고 있진 않은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실무에서 최종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께 좀 진지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제가 현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대한항공 간절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합격생분들이 했던 답변, 최종 합격생분들이 어떤 태도로 붙었는지, 어떤 기업 분석을 녹였는지를 저희 조수 새언니들이 현장에서 정말 매일같이 듣고 매일같이 합격생을 보고 있습니다. 먼 길 돌아가지 않게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로 가장 빠르게 도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희가 다양한 컨텐츠를 시도하는데 큰 용기가 됩니다.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